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이죠. 지난번에 임철철 선생 설명을 하다가 좀 길어서 사례명조가 를 하나밖에 안 했는데, 오늘 보니까요 4개인데 모두 다 한꺼번에 해야 될 경우가 생겼어요. 그 이유가 금수상관, 겨울에 태어난 금일주가 2개고요. 여름에 태어난 여름에 태어난 화일주가 2개예요. 그래 염상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격이에요. 그래서 따뜻함이 지나칠 때, 또 추운 것이 지나칠 때 어쩔 것이냐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요 한난이. 또 말씀하시면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임철철 선생이 또 종을 말씀하세요. 자, 봅시다. 천도유 한난이라고 해서 하늘의 이치는, 이치라고 할 것도 없어요. 날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차가움과 따뜻함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만물을 발육시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인도득지하면 지나치면 안 된다. 불가화야라. 지나치면 안 된다 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지나치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종하라 라는 소리가 나오겠죠. 할 수 없으면 쫓아가야죠. 뭐. 네, 그렇게 사는 거죠. 임시왈. 한난자란 뭐냐? 생성시킨다. 만물의 이치를 생성시키는, 만물을 생성시키는 이치이다 라는 거예요. 불과 전집, 고집만 부리지 말아라. 소복이 금이고 금수고, 위한, 차갑다는 것, 서북이 금수이면서 차갑다는 것을 고집 부리지 말고, 그러면 결국은 불과 전집이라서 여기까지예요. 동남이 목화로서 위난이라고 고집하지 마라. 살펴보면, 그 기능을 살펴보면 소유변, 변하는 이치가 있을 것이니 상승, 위로 올라가면 반드시 변하게 돼 있다. 그래서 하강,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수습하면, 이렇게 수습을 하면 필변 개벽, 열린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질이 생성되는데, 그건 어디서부터 질이 생성되는 것이냐면 유어, 형의 기틀이 마련됨으로써 질이 생긴다. 형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질이 생긴다. 양지생, 양은 생함을 주로 하는데, 필요, 음지위, 음의 자리서부터 생하고요. 양은요 주로 생물, 물을 생하게 되는 것인데, 비음, 음이 아니면 무이성, 이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형불성, 그러면 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역시 허생, 허하게 되는 것이다. 생하게 되는 것이다. 음은요 주로 성물, 물을, 사물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비양, 양이 아니면 무이생, 생할 수가 없다. 질은 불생, 질이 불생하는데, 하유성, 어떻게 어떤 유래로 성하게 될 것이냐. 오직 음양 중화 변화이다. 음양과 중화의 변화에 있어서 곧 능히 발육만물한다 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유일양, 일양이 있는데요, 무음이 성지, 음이 없어서 그것을 이루면, 또 유이름, 이름이 있는데요, 무양에서 그것을 생지하면, 이것은 곧 뭐냐? 환과다. 호레비와 과부일 뿐이다. 그러니까 혼자 살아갖고는 도저히 만물이 생성되지, 무생성지. 아무렇게나, 호레비가 혼자 살고 과부가 혼자 사는데 무슨 생성할 수 있는 뜻이 생길 것이냐. 여차 주추상, 이와 같이 자세히 살펴보면 비단 음양배합일 뿐만 아니라, 한난 역시 불가의,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난 역시요. 그래서 하물며 사시지서에서, 사시의 차례에 있어서 상생이성, 돌아가면서 생성다. 봄이 오면 여름이, 봄이 가면 여름이 올 것이요, 여름이 끝나면 가을이 되고, 가을이 되면 겨울이 그러니까 끝나면 겨울이 된다라는 것이죠.
고지 가집정 어떻게 고집을 부려서 정하냐. 자월에 양생 양이생하고 올해 음생된다는 그걸 얘기를 할 것인 거야. 본문 말구에 불가과야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나치면 안 된다. 지나치면 안 된다. 적중일 이라고 해서 뿐이다 라고 해서 이 세 글자를 합치면 요 귀 이자를 쓰면 뿐이자가 됩니다. 이라고 하는 거예요. 뿐이다. 그래서 한이 비록 심하면요, 중요한 것은 난육이 따뜻한 기운이 있고요, 난이 비록 지극하면요, 중요한 것은 한의 군이 차가움에 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능히 생성만물을 해요. 그러나 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만약에 한심 아주 차가움이 지나쳐서 난묵이 따뜻함이 없다, 그러면 어떨 거냐. 또 따뜻함이 지극해서 한묵은 차가운 기운이 뿌리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반드시 무생성지묘, 반드시 생성할 수 있는, 생성하지 못할 수 있는 묘함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과어한 지나치게 차가우면 반대로 무난히 따뜻함이 없는 것이 오히려 아름답고요, 과원한 자, 지나치게 따뜻한 자는요 반대로 무한위의 차가움이 없는 것으로 마땅함을 가질 수 있으니, 대체로 차가움이 지나치면, 아주 극에 다다르면 난직이 따뜻함의 기능이 생기고요, 난극한 따뜻함에 아주 따뜻함이 극에 다다르면요 한지조 차가움의 조짐이 보일 것이니, 소위 음극적 양생, 양극적 음생 하는 것이니, 차는 천지자연지 이치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참 좋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오늘 4개의 명절을 다 한꺼번에 풀어드릴게요. 이건 지난번에 하나 슬쩍 했죠.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해서 차갑죠. 차가운 겨울, 자월의 경금일주예요. 금수상관 희경관이 된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서 관을 보는 거죠. 편관을 용신으로 하고요. 수채 토화용조에서 토는 못 쓰니까 화목용조로 가는 겁니다. 이건 못 씁니다. 쓸 수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서. 그러면 이 사주는요 쭉 좋습니다. 어려서 조금 적을 뿐이죠. 아주 좋은 사주죠. 이런 사주는요. 그래서 어떻게 썼어요? 사지 황당까지 됐어요. 사지 황당까지 됐어요. 동남으로 흐르니까 그랬어요. 그 다음 이 사주예요. 이 사주는 그냥 차가움이, 금이, 겨울금이 따뜻함을 쓰려고 해도요, 이건 이 간목이요, 요 신자진 수국 속에서 신금 위에 절지에 깔고 앉았고요, 요 유금이 더 붙어서요, 이거 완전히 차가움이 그대로 지지에 나타나요. 이런 건 금수상관 희경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간에 저 간목 절대 쓸 수 없죠. 그래서 금채 화목용조에서 둘 다 못 쓴다 라는 소리예요. 둘 다 못 쓰면 어떻게 될까요? 금을 중심으로 해서요, 토, 금, 수를 쓰는데 이 토는 못 씁니다. 그러면 금수로 흘러야 많이 되죠. 그럼 여기까지잖아요. 여기까지예요. 요 술토는 좀 막힙니다. 아마 미토 대운서부터 안 좋다고 하실 겁니다. 여름이 되면 이 사주 끝납니다. 간단하죠. 사주 보기 참 쉽습니다. 이런 사주는요. 차 역시 한금 냉수하다. 위에 206번과 똑같아요. 동토목조. 토는 토동목조. 토는 얼고요. 목은 메말랐다. 여전 앞에 명조와 대동소이하지만 전즉 유인목, 인목이 있고요. 화유근에요. 그리고 뿌리가 있어요. 차즉 무인목, 인목이 없이요. 화임절했어요. 불이 끊어져. 소위 차가움이 심해서 난묵이, 따뜻함의 기운이 절대 없으니 반대로 무난히 따뜻함이 없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종하라라는 뜻이에요. 소위 초은을에 좋죠. 북방수지로서 유의무에 반가움은 있고요. 근심은 없었다. 갑술, 이 술토는 안 좋습니다. 암장 정화를 했으니 어떻게 될까요? 위 병화 지근이 생겨서 형상 파무됐다. 임은 극거 병화, 입
신운의 식름이 됐어요. 이 장학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유, 재업 일정, 재와 업이 날마다 일어났어요. 신미 운전 난방하죠. 병화 득 생근하니 파무타다났다. 경호운의 인연에 목화가 한꺼번에 같이 옴으로써 불로 죽었다라는 소리죠. 결국은 뭐예요? 옛날에는 명이 좀 짧았죠. 그러나 짧으나 많아 이 사주는요, 둘넷 6대운을 살아서 잘하면 환갑잔치까지는 했겠네요. 예, 사주 이 정도면 환갑잔치 하면 됐죠, 옛날에요. 예,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다. 이 명조를 제시함으로 인하여 철저님의 철저함이 또 드러난다. 차조도 역시 자월의 경금일주로요. 격국로는 전조와 같은 동금의 상관격이 되지만 중화로는 상관격이 되지 않고 격국론에 없는 종색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중화영신로는 음년생 건명이라 다행히 역대운을 올려 서방금대운에 유희무한 사주다라는 거예요. 종합격입니다. 종합격도 되고요. 여튼 금체 화목용조에서요. 화는 못 쓰고요. 그래서 목수로 가면 되겠습니다. 화목을 쓸 수 없죠. 그래서 금수로 흐르는 게 좋죠. 괜찮죠. 자, 봅시다. 207번일 겁니다. 지금서부터 고생 문이 열리죠. 그래도 다행히 이후는 지나는데 이 5대운의 인연에 죽은 사주가 됐습니다. 개유 임신대운이 참 좋았죠. 자, 이제 화를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 양인격입니다. 양인격. 양인격에 이 임수 씁니다. 7살 쓰라고 했어요. 격국론에서. 양인격에서는 살을 써서 제일 용신이 살입니다. 살이 용신이 됩니다. 그 이후 진토 있고요. 축토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운이 조금 좀 중년 대운이 그렇지만 후년에는 좋은 대운이죠. 신축, 경자 좋은 운입니다. 자, 화염남리라고 해서 불은 뜨겁고요. 남쪽 불이다라는 거예요. 남리. 떠날 이자 아닙니다. 주역회에서 리쾌예요. 확회입니다. 중봉겁인, 양인연 완전히 끼고 있죠. 난이 지극하다. 따뜻하면 지극한데 1점 임수가 있습니다. 본래는 부적이 맹렬지화, 부적, 맹렬지화를 제하기는 부족하지만 희귀 자진, 진토를 깔고 앉았죠. 통근신고하고 갱가애자, 그거 더욱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갱가애자는 연지축토라. 더욱 사랑하는 것은 연지에 있는 축토다라는 거예요. 축은 곧 북방습토로서 능히 생금회하고 축수, 물까지 저장하니요. 소위 난이면 수지, 비록 지극하다 하더라도 한이 유근하면 차가운 곳이 뿌리를 내렸다면 어떻게 유근야라, 뿌리를 내렸다. 그러니까 그걸 쓰겠다라는 소리예요. 과갑 출신으로서 사집 봉건까지 했네요. 조금 꺼리는 것은 운이 흠결하다는 뜻이죠. 순수함을 험을 잡았다라는 것이 이 운이 좋지 않습니다. 인묘운이 안 좋고요. 가불운이 안 좋죠. 이 후운은 좋습니다. 신축경자. 그래서 다워기복, 엎어졌다, 일어섰다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이때 그랬을 겁니다. 임명주 역시 음년생이에요. 건명으로 대운의 흐름이 여군이라 중년대운까지는요. 화운을 살리는 모군이라 다행히 천간 임계시 개임 신축 경자운으로 흘러서 다행이다. 좀 하자는 있어도 그래도 운이 이 정도는 요즘 사람 이 정도 운이면요 공무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하죠. 양인격이니까요. 이런 사람은 편관을 써갖고요. 군대로 빠지면 참 좋습니다. 이런 사주는요. 관으로 들어가야죠. 7살을 쓰니까요. 저 7살을 쓰죠. 이때만 좀 안 좋고요. 진호는 지금 좋고요. 이때가 최고 좋습니다.
너무 기복이 심하다는 건 인묘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이 정도 사주의 대운은 참 좋은 사주입니다. 같은 화예요. 그런데 이건 못 쓰는 사주예요. 개수를 절대 못 씁니다. 예. 그러니 이 사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개축대운이 되면 개의 뿌리가 돼서요. 예. 사주가 깨지죠. 예. 차지려 난방이에요. 우생사시고요. 난지지. 따뜻함이 아주 지극하다. 천간에 있는 양계는요. 지전무근, 뿌리가 무근기, 뿌리가 없어요. 소위 난이 지극하니 한무근, 차가움이 뿌리가 없다. 반대로 무한이 위미, 차가운 것이 어떻게 해요? 차가운 것이 없어서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소위 초운병진에 좋습니다. 이거 함부로 할 도자도 되고요. 입에다 칼을 물었죠. 그러니까 부모 재산을 막 뺏는 거예요. 도움비지고 부모의 재산을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을묘갑이 좋죠. 설수생화하니 가업증신이라 이렇게 젊어서 참 20, 30대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개축 한기가 통근하니 탄식하는 거예요. 춘원지 병서. 이게 춘부장이라고 그리고 헌당이라고 그러면 뭐예요? 아버님, 어머님이에요. 헌당, 춘부장 이러죠. 병서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탄식했다. 또한 또 탄식해요. 난계지최잔이라고 해서 난초와 개수나무에 이거 거꾸로 채자입니다. 최잔 이거 죽는 것이죠. 임자운에 또 추경지변 화재의 변을 만나서요. 가업이 가파심이망 집안이 깨져서 죽었다라는 소리입니다. 야, 참 안타까운 사주죠. 이렇게 강한 사주는요, 대운을 잘못 만나면 큰일 납니다. 이 장에서도 철조님의 치밀함이 드러나죠. 전반부의 두 개의 명절은 동절에 태어난 경금일주고요. 이 계절은 여름에 태어난 화일주입니다. 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본문 말고에 이건 철조 선생이 말씀하신 거예요. 불과 봐야라. 지나치면 안 된다. 적중이 딱 중앙에 맞아야만 된다. 중화를 지켜야 된다. 라는 거예요. 적당하다라는 것이죠. 자 봅시다. 209번입니다. 지금은 좋습니다. 개축 임자대운에 끝납니다. 지금 철없이 좋을 때예요. 한참 그래도 10대운으로 흐르니까 40전에 임자대운이니까요. 재산을 다 까먹고 죽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한난은 끝났고요. 자 다음은 조습이 됩니다. 한난 조습 참 이 책이요 적천수가요 참 구조가 잘 돼 있어요. 정반합으로 정이 들어가면 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합으로 들어갑니다. 참 구조 참 좋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